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국어 강사 정현욱입니다. 지금은 제가 2026학년도 여름방학 중세국어 문법 특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업 소개에는 간단하게 제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미리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식의 수업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아주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를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중세국어라고 한다면 1학년 학생들이 사실 1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면 2학년 학생들도 국어 시험 범위에서 가장 어렵고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한국어인데 한국어 같지가 않거든요. 적혀 있는 말들도 너무 낯설고 발음도 낯설고 표기도 낯설어서 그래서 중세 국어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특히 또 어떤 선생님께 배우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는 파트예요. 제가 그래도 중세 국어는 좀 자신 있게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올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동안 가르치면서 주로 특히 작년이랑 재작년에 앵콕학원에서 중세국어 수업을 할 때는 이 자료를 일관성 있게 꾸준히 써왔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제 결과도 좋고 해서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의 공부를 할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요. 결국엔 학생들이 중세국어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사용되는 자음과 모음 같은 이 의문들이 낯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세국어에는 있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진 의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자모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쓰이다가 결국에는 언제는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음과 모음의 명칭들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응 위에 꼭지가 달려있는 것은 예디응, 이응 뒤에 꼭지가 아니라 짝대기가 가로로 하나만 달린 것은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학생들이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낯설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명칭을 외운다라는 것은 즉 개념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김새와 그리고 그것을 부르는 명칭까지 연결해서 일단 이것들에 대한 그 낯설고 거리감 느껴지는 그 감각부터 빠르게 메워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암기를 진행하면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 중에서도 객체높임법입니다. 객체높임법. 자, 객체높임법이 왜 어렵느냐? 지금 딱 보시면은 일단 조건들이거든요. 조건만 해도 벌써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 조건들에 알맞은 결과물. 이 조건에서는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가 습. 이 조건일 때는 즙. 이 조건일 때는 제가 반치음, 요 세모처럼 생긴 게 반치음이거든요. 요 반치음을 제가 학생들한테 Z 발음으로 가르쳐요. Z. 그래서 즙. 그리고 요것도 발음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도 즙이에요. 즙. 자, 그런데 발음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릅처럼 생겼지만 즙입니다. 즙.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생김새가 너무 낯설고 굉장히 복잡해요. 자, 한국어에서 우리가 현대국어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지 않거든요. 객체높임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외울 표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낯설고 복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서너말 어미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놈들이 사실은 현대국어에서는 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습이라는 녀석인데 이 습이라고 생긴 녀석이 이렇게 다양하게 낯설게 복잡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외운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기역과 비읍과 시옷과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학생들에게 집중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응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히읗이거든요. 자, 기역과 비읍과 시옷과 히읗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을 조건을 각각 암기를 하고 나서 그 밑에 딸려오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연상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기역, 비읍, 시옷, 이응 중에서 여기 밑에는 습이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조건에 나와 있는 기역, 비읍, 시옷, 히읗 밑에서는 객체 높임 서너말 어미가 시옷이 된다. 위에 있는 시옷이 그대로 떨어져서 습이 된다. 그럼 그 옆에서도 지금 딱 보면 보이시겠지만 디귿, 지읒, 치읒, 티읒 뒤에서는 지읒이 쓰인다. 결국에는 조건에 있는 지읒이 연달아 발음되는 것이죠. 한국어 문법을 공부해보면 굉장히 이 발음의 유사성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음운 변동을 배우면서 느꼈을 거예요. 비슷한 발음이 연달아 발음이 나는 것을 한국어 문법에서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옷이 연달아 발음이 나면서 습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지읒이 연달아 발음이 나면서 지읒이 뒤에 온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외워주기만 하면 돼요. 외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개방사회. 개방사회라고 외우고 있으면 개방적인 사회겠죠.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 연달아 세트로 묶여서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건으로 따라오게 되는 선어말 어미가 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시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중세 국어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는 결국에는 낯설고 외울 것이 많아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쉽게 연결되는 개념으로 만들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특강에서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힘을 줘서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중세국어를 미리 한번 쓱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기말고사 기간에 중세국어가 시험 범위로 나오게 되거든요. 2학기 기말 또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 그래서 2학기에서 내신, 국어 내신으로 중세국어를 대비하게 됐을 때 남들보다 결국에는 한 발짝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예습이 좀 중요한 부분이요. 만약에 중세국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험 기간에 돌입하게 되어서 중세국어를 학습하게 된 경우 특히나 평소에 국어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국어에 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어를 아예 문법을 특히 놓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중세국어를 통째로 포기하게 되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반드시 모든 커리큘럼 안에는 중세국어가 한 번씩 시험 범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랑 내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꾸준히 3년 내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첫걸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국어 첫걸음을 제 수업에서의 정현욱 선생님의 특강과 함께 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친숙하고 쉽게